코로나 G20 정상회의 결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아베 총리 코로나 이전 우리는 전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세계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들조차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안전한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세계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최고의 상징은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그러고 보니 1년 전 2020년 봄 마스크 대란이다, 1인당 2매 제한이다, 요일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든 마스크를 사서 쓰려고 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감염을 막는 도구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마스크를 둘러싼 복잡한 시선을 세계 각국의 유튜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요즘 마스크 잘 쓰세요? 매일 쓰세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무조건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밖에서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봉쇄 아닌 것 같아요. 세 차례 봉쇄 조치를 거치며 마스크 인구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적다고 알려진 야외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마스크를 소홀히 할까? In England, it took a long time for people to get used to wearing masks because culturally we just haven't really worn face masks in the past. A lot of countries in Asia are used to wearing face masks, but in England it was slow on the uptake. But luckily, people are wearing masks, so they're doing their bit to help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which is good. 파리 같은 경우는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또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유독 파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맨 처음에 팬데믹 이후에 우왕좌왕하던 시기에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걸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그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다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의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신하고 아니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이건 내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국가가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에 맞서서 난 마스크 쓰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에서 꼭 의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팬데믹 초기 우왕좌왕하던 시기를 지나 지금 마스크는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실 피지는 제가 뉴스를 봐도 소식을 접할 수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피지 상황이 많이 궁금한데 요즘 피지는 분위기가 어떤지랑 식량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피지는 3월 달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는데요. 그때 피지 정부가 그래도 대처를 잘 해서 한 달 정도 도시 봉쇄들을 2군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종식이 돼서 6월 이후에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는 지역 사회 감염이 없는 상황이에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의 사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강력한 통제로 코로나 방역에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동원돼 코코넛을 따서 집으로 옮겨옵니다. 현재 이 코코넛이 유일한 생계수단. 부모가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만 얼마라도 벌기 위해 코코넛을 가공해 오일을 만듭니다. 마치 50여 년 전 자급자족을 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COVID-19, and during that time, the lockdown happened all around Fiji. So I came up to try and make this virgin coconut oil, so we can survive during that lockdown. So making coconut oil, virgin coconut oil, I was able to sell it around my neighborhood. 방역에 성공했는데 왜 경제가 어려워졌을까? 그건 관광객을 통해 돈을 벌고 생필품을 수입하는 세계와의 교류 또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I was working before driver, but no money company. I left the job and started gardening. My son was also working, but no money. He took the job there. 당장 먹을 거리가 부족해지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옛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더해졌습니다. 피지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는 사이클론의 여파로 경제는 더 어려워진 상황. 이동도 자유롭고 시장은 매일 열리지만 피지의 고민과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과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For survival, we have to do some extra jobs. So there was no room to move, so we went to the farm. Friends have given us piece of land to plant some crops. My wish for 2021, hope God will do everything good for us. The country will go back to normal.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 그건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2020년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느 나라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 우리의 어제 확진자는 몇 명일까?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방역에 성공한 나라. 방역에 실패해 확진자가 쏟아지고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나라. 나라마다 방역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계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입니다. 2020년 12월 이곳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I'm James Stahl, and when the economy is good, I'm a tour guide. I show people around. This time of year is usually summertime and Christmas time the busiest, and usually we wouldn't have a room to stand here right now. And the buses are riding around with hardly anybody on it. Nobody wants to be with the tour guide talking through a mask for 2 hours. 관광객이 없는 타임스퀘어. 1년 전과 비교해 거리 인파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뉴욕의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랍니다. All the flights open in summertime. But the people is scared because when they see that for the newspaper or the channel TV for the next state, we see the kids coming up, they're scared to come back here. All the customers, the people here from state, our state. 이동 제한은 세계인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Absolutely, yeah. I moved in August, so it was a really difficult time for traveling, but I couldn't get a job in the UK, so
Yeah, that's why I came over here. It was really tough. And in February, they were kind of pretending that nothing was happening. And then in like March, that was when things got really bad and we were like completely locked down. We weren't allowed to travel like 5 miles from our homes.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뉴욕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폭증한 겁니다. 뉴욕 중심가 맨해튼 바로 옆 동네. 무료 급식소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려 175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급식소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급식은 도시락으로 제공합니다. 주정부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요즘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무료 급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60%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코로나 1차 긴급 사태가 선언된 지난해 3월엔 200% 이상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And she only works 5 days a week, so that's really nothing. Considering that's why I'm standing here on the line. And I cannot find another job yet because I'm in high risk. My health is in jeopardy, so I had to stay home. 코로나 이전 무료 급식소 이용자는 대부분 일하기를 포기한 노숙자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까지 이곳에 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급식을 받으면서도 편치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은 급식소 주변에 자리를 잡습니다. 건물 안에 식당이 있지만 코로나로 폐쇄된 거죠. We also aren't able to provide a warm place for people to eat. We have to send them outside, which is unfortunate. I really hope that with the vaccine, we'll be able to finally have indoor dining again. We miss volunteers. There's only so many we can have in the building at a time now. 미국 전역에서 2020년 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급여가 지급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파리의 유명 호텔. 이곳 역시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객실 판매율은 전체 20%.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덕분이죠. Il faut quand même savoir qu'en France, on a été merveilleusement soutenu par le gouvernement. Aujourd'hui, on bénéficie du chômage partiel. Aujourd'hui, 100% de nos collaborateurs, de nos artisans de l'hôtel Fauchon sont en chômage partiel avec des pourcentages qui vont de 10% à 100% de chômage. 모든 손실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오래된 명성을 지키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퐁피두 센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300만 명 이상 찾던 곳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7만 명에 달하는 문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약 2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약속한 덕분입니다. Et ça, c'est vraiment une chance très liée à la structure de soutien que la France a depuis des années auprès des institutions et des artistes. Donc les emplois sont maintenus, sont aidés. Et aujourd'hui, le spectacle vivant, les cinémas, les grandes institutions sont soutenus par l'État et par le ministère.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가게 문을 닫게 된 이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 대한민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특별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정부의 재정 부담 등 논란거리가 쏟아졌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걱정합니다. 이 빅데이터로 짚어본 재난지원금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전 국민 상당히 긍정적인 감성 분석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생계 또는 현금, 지역화폐 또 관련된 정치인의 이름까지도 연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6월, 7월, 8월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에는 빅데이터상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관련 연관어도 등장할 정도로 1차가 좋았는데 2차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묻어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은 재난지원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긍정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정이 조금은 더 높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제. 기존 복지제도와 다른 걸까요? 과연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제 확장하면 이게 소위 퍼주기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이 소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과거와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워낙 소액인 상황에서 이제 소위 OECD 평균치에 맞추려고만 해도 지금 현재 지출의 2배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좀 도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Je suis contre le revenu universel si c'est pour donner un revenu à des gens pour ne pas travailler. Du bien-être des générations futures. Et donc c'est là le lien. L'économie de la vie, c'est la condition du bien-être des générations futures. Mais qu'en échange, tout le monde doit travailler ou apprendre. Et se former, c'est une activité utile socialement, donc ça mérite une rémunération. Donc je suis pour un revenu universel de formation ou un revenu universel de travail.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선 코로나 이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문제인데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생활비를 준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 논쟁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선 흥미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행복할까? 추적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3년간 추적 관찰해서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Dieses Projekt besteht aus verschiedenen Disziplinen in der Wissenschaft. Zum einen haben wir Forscherinnen aus der Verhaltensökonomie, aus der Soziologie, aus der Psychologie und wir werden auch über Haarproben analysieren, wie sich Stress bei den Menschen verändert, da man über Haarproben Cortisol messen kann. Das ist relativ neu in der Forschung und kann uns bestätigen. 실험 비용은 놀랍게도 시민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시민들 스스로 검증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는 운 좋게 매달 돈을 받게 된 실험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37세 여성으로 직업은 재봉사입니다. 원래 웨딩드레스 전문 샵에서 일했는데 1년 전 가게를 나와 1인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Also ich kann ja nur von mir reden, aber dass ich mich auf meine Sachen konzentrieren kann, einfach abgesicherter bin. Gerade in meiner Situation mit diesem, ich habe mich am Anfang des Jahres selbstständig gemacht oder Ende des letzten Jahres selbstständig gemacht. Und das ist ja sowieso immer eine schwierige Situation. Ne? Also man muss irgendwie erstmal Kunden akquirieren und sich seine Firma aufbauen. Und gerade in meiner Situation ist es jetzt natürlich super, dass ich irgendwie einfach die Chance bekomme, mit diesem Geld meinen Plan und meinen Traum weiter zu verfolgen. 아직은 창업 초기라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위기를 넘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Naja, vielleicht, dass andere Leute sagen, naja, jetzt kannst du ja mir mein Essen bezahlen oder sowas. Also hatte ich zum Beispiel schon. Aber dann denke ich auch so, naja, weil 1.000 Euro ist zwar eine super Unterstützung, aber davon kann man jetzt nicht irgendwie andere Leute, also dass andere Leute Erwartungshaltung dann irgendwie haben. 지금은 실험 초기. 첫 번째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Und was wir da bisher gelernt haben, ist, dass die Menschen gesünder werden. Dann haben wir gelernt, dass Menschen das Geld gerne für Weiterbildung ausgeben. Wir haben gelernt, dass sie ihren Job meistens nicht kündigen, sondern weiterarbeiten. Und wenn sie ihn kündigen, dann eben, um sich in eine andere Richtung zu entwickeln oder auch etwas mehr Care-Arbeit, also sich um ihre Familie kümmern zu können. 이 실험은 베를린 경제연구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근로의욕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Das ist sozusagen auch eine Hauptkritik an Modellen des Grundeinkommens, dass sie vermuten, dass Menschen eigentlich nicht arbeiten wollen. Aber wenn man sie fragt, und wenn du persönlich das Geld bekämst, würdest du aufhören zu arbeiten? Sie sagen, nein, nein, ich würde natürlich weiterarbeiten. Und das ist ein Paradox. Und das wollen wir nun mit wissenschaftlichen Kriterien, wollen wir da eine Klärung herbeiführen. Was stimmt denn nun?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겐 분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며 그 모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정부. 지금 드러난 모습은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세계적 석학들에게 물었습니다. Okay. The pandemic situation made our lives in jeopardy. So many people in many countries, they want a stronger government to remove all these problems. So do you have any worry about this phenomenon? Can the government answer all problems? No, and that's never the case. But the governments can do things that are supportive in terms of setting a trajectory for growth, for technology, and making sure the economy continues to function during the pandemic and that economies emerge stronger. 각국 정부의 방역은 어떻습니까? To me, it's frustrating lots of times. If I want to go to a restaurant and the restaurant happens to be closed down, if I want to go to this store and this store is not open, there's lots of things that I need to get done, and this is presenting lots of roadblocks. And I understand the frustration that a lot of people have. We're all hoping for the perfect measured response. 20세기 우리는 강한 국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민주주의를 파멸시켰는지 경험했습니다. 힘을 가진 정부가 등장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과연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But please understand that a stronger government does not mean a less democratic government. A stronger government does not mean an autocratic or dictatorial government. So a strong government should be more democratic, having more participation, making sure that the citizens as a whole understand the need for limitation on things that did not need to be limited before. At the present time, that's not true of any country, not true of Korea, not true of any other country. 지금 각국 정부의 당면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소가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인 백신 접종. 그런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Mon opinion, c'est que je ne donnerai pas mon corps à cette science. La population vulnérable,
ok. Par contre, obliger une certaine catégorie ou tranche d'âge de la population à se vacciner, pour moi, ce serait un business, je vous le dis comme je le pense. D'où le fait que je vous dise, je trouve pas que ce soit une très bonne idée pour les personnes âgées de le faire. Comme vous avez entendu aussi bien que moi aux informations, tout ça, il y a eu des problèmes avec la vaccination, etc. 처음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주일 동안 접종자는 불과 500여 명. 같은 기간 독일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왜 이런 불신이 확산되는 걸까? 까다로운 접종 절차,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몫했습니다. C'est vrai qu'en France, il y a beaucoup de réserves vis-à-vis des vaccins de façon très générale depuis une vingtaine d'années. Et ça pose un peu un problème dans le contexte actuel. Mais du coup, le gouvernement, je pense, informe beaucoup les gens. C'est très transparent. Je trouve qu'on a une réelle information. Et effectivement, de toute façon, on a un nombre limité de vaccins, puisque il faut les fabriquer. 프랑스는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구하지 못한 나라도 많습니다. 백신 확보 과정이 복잡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백신에 관해서는 안전성도 잘 몰라, 효능도 잘 몰라. 그러다 보니 일단 유사시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한 회사가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전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 조건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런 요구들을 모든 회사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담을 안고서 수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정부에 있는 자금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힘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외교와 협상으로 세계는 지금 사활을 건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보와 협력은 없습니다. I need to be blunt. The world is on the brink of a catastrophic moral failure. 당장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안전만을 따지는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미국은 독일, 캐나다에 갈 마스크를 중간에 가로채 세계 비난을 사기도 했고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용품의 수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중국을 비난하며 무역 전쟁을 예고한 상황. 우리가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한마디로 상징하는 게 자유예요.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죠.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거는 한마디로 안전이거든요.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그동안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한 중국이 상대적으로 대처를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측면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 줄어들고 중국 비중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로 그 속도가 가속화 될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달라지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세계적 LCD TV용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연 매출 5천억 원, 이 중 수출 비중이 50%나 됩니다. 그동안 중국, 멕시코, 필리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세계 기업과 경쟁해 왔는데 최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단행한 겁니다.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시에서 와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알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리쇼어링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기술을 인정받고 국내에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 제품을 가지고 선진국, 즉 OECD 국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해외에도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쇼어링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내 시장의 생태계가 튼튼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지역사회의 지원, 각종 혜택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김천 공장을 신규로 이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민들의 반응도 대단하시고요.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했는데 실에서 왔다고 하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사장님이 계시니까 얼싸안고 앉기도 하시고 사장님들이 되게 여기 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해외 생산 기지 확보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각국 정부는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주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똑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우선 나부터 살아야겠다. 우리나라는 지켜야겠다. 자국중심주의, 독자 생존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이미 시작된 움직임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2020년 세계인들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주목했습니다. 경찰대 김조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성공적인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이 개발한 디지털 수사 프로그램을 방역 활동에 활용하면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저희 전문가 그룹 이제 일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코로나 이 분석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해서 저희가 4월 말쯤에 처음으로 이제 투입이 됐고요. 그때 첫 번째 저희의 임무는 그동안의 집단 감염 케이스들 중에서 다른 건들은 대부분 감염 경로가 밝혀졌는데 해양수산부만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희한하게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부처들은 집단 감염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 거냐. 왜 해수부만 정부 종합청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것이냐. 그때부터였습니다. 확진자를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특수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감염 경로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에서 휴대폰, 신용카드 내역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중 필요한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첨단 프로그램입니다. But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very technology importance approach. We're trying to incorporate everything that's going on and trying to incorporate new technologies and support for technology in the future. I think that's quite a savvy approach to the situation, right? Trying to capitalize on opportunities to set a meaningful trajectory of more technology, of improvements into the future. I think this is the right approach.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세계 리더 국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후발주자였으나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고요.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켜가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악과 춤,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웹툰까지 K-컬처가 세계인들을 흥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K-스탠더드의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먼저 우리 문화, 우리 스타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밀키트 업체를 운영하는 이민철 씨.
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사무실로 쓴 지도 벌써 1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13개국의 대표적 음식을 밀키트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코로나 시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한국 음식.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합니다.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저희 제품 중에 가장 그 재구매율이 좋고 또 이게 고객 만족도가 높은 음식은 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한 번 먹은 사람은 한 번 또 먹어요. 안에 보시면 소스도 매운맛 소스하고 좀 단맛 소스가 있어갖고 매운맛, 단맛을 적절하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맛이라 요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습니다. 박스 안에는 레시피와 해당 요리의 문화적 배경이 적힌 설명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조미료, 양념 등 식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조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 보다 쉬운 조리를 돕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이게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저희는 생긴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음식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무슨 K-팝이라든가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리고 K-방역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갔어요. 상파울루 시내 대형 슈퍼마켓. 요즘 이곳 한식재료 코너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É bom para coreanos, né? Tipo, na verdade é tudo coreano. Tem mercado legal. É fazer bulgogi, que tem um molhinho, né? De bulgogi. Ou kimchi, que não pode faltar, com arrozinho dá para quebrar um galho para tudo, né? Fica muito bom. Eu achava que não, eu larguei a comida japonesa pela coreana porque eu acho mais saborosa. 코로나 시기, 한국 식품업계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 수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각국에서 한국 음식 열풍이 뜨겁습니다. Gosto muito kimchi, omelete coreana, bibimbap, é meu favorito. 음식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즐기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역시 온라인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북미, 유럽 시장에서만 2배 이상 시청량이 폭증했습니다. 일본에선 드라마 제목이 신조어 유행어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경우 2021년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제2한류.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Sie sagt, die Toten werden wieder wach. Aber glaubt mir doch, es ist wahr, was ich sage. 汉阳和池履轩都是那曹惹的祸。Est-ce qu'ils sortaient mauvais? Est-ce qu'ils rugissaient comme des bêtes? とんでもない。こんな女の話を。 서울에서 운동하는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점핑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텝잭 이렇게 층간소음 없이 하나 찍고 둘, 하나, 둘, 하나. 온라인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 젊은이들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집에서 더 효과적인 동작을 연구해 시범을 보입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세계인들에게 전송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들의 목표는 세계 시장. 한국을 상징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하는데 온라인에서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인기를 등에 업고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영상을 만들 때 그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로 전 세계 많은 분들한테 저희의 영상을 알리고 싶었고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문화와 함께 경제도 동반 성장 중입니다. 신용영향평가에서 1등급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Certainly its success in COVID is important. Certainly the quality of its economic products. So far, so good, and I hope that will continue. But it's necessary that understand that Korea is at a point where what worked for 50 years, the economic model that worked for 50 years so very well, will not work in the future. And there is no other model of what society should be like that Korea can imitate. So Korea has to step up, use its tremendously intelligent population, its excellent reputation, and devise, working together with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a new model for the future after COVID. I know that Korea can do this. I just hope that you will.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후의 세계.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대한 요새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상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 중심에 디지털이 있습니다. 완전한 디지털로 바뀌게 될 세계는 흥미진진하고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s we're creating these digital companies, there's lots of companies that transcend company borders. And so we're creating these borderless economies,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we have no overarching authority. We have nobody in charge that can actually limit their powers. And so we haven't created the checks and balance yet for these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becomes kind of the next problem to solve for governments. And that Korea can find a way to help work together now as a leader, no longer as a follower, as a leader among other leaders, helping people worldwide achieve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종식의 날까지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며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평해진 운동장,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철저하게 응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